또 한 명의 키맨이 이제 풀려납니다. 6시간 뒤에 여전히 본인을 천화동인 1호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만배 씨가 6시간 뒤에 석방이 됩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 차. 남욱 변호사가 안에서 그분을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없어요. 제 건데 왜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물론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약간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본인은 또 나중에 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어떤 진술을 하냐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처음에는 애초 언론에 공지하기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서 말씀드릴 것이라는 내용을 일단 빼고 언론 인터뷰하지 않겠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굉장히 그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뭐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법정에서 진술은 뭐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동안 조사받아온 것도 있고 또 본인과 관련된 또 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진술을 할 것 같은데 그 진술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유동규, 남욱 두 분은 이제 서서히 이제 본인들이 본 거를 그 진술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수사도 재판도 조금 급물살을 타는 감이 있는데 김만배 씨 또한 남욱, 유동규 두 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증인, 이고 피의자, 피고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거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그 지분 배분을 김만배 씨가 했기 때문에 그게 남욱, 유동규가 주장하는 대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이재명 지사 측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꼼짝없이 아마 그 정치자금 내지는 뇌물죄로 그 이재명 대표가 의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게 가장 관심이고 두 번째는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그 진술한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계획을 해서 그걸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에게 건의했는데 그걸 미리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렇게 사업이 되면 그건 명백한 또 배임죄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남욱, 유동규에 비해서 김만배가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원관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2018년 경기도지사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로 그 이재명 의심받는 대로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권순일 대표를 설득했다면 이건 또 하나의 엄청난 사법 스캔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김만배 씨의 입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또 어제 기자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만배형을 10년 넘게 봤지만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다. 이제 와서 형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냐. 아니지 않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근데 진짜 만약에라도 화천대유 1호의 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조차 입장을 바꾼다. 진술을 바꾼다라는 건 그 수수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김만배 씨가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김만배 씨가 누군가를 얘기를 해서 얻을 게 있고 또 떠넘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진술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한테 미루잖아요. 428억이 저수지에 있는데 이건 내게 아니라 그분들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신은 뇌물을 제공 약속과 관련해서 단순 전달자일 뿐이지 자신이 받은 게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룬다라고 볼 수 있고 남욱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뇌물을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만배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한다면 또 자신의 죄책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는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언론에 나오는 것들, 검찰이 흘리는 것들, 또 남욱이 흘리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이분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형에 있어서 또 자기 재산이 몰수나 추징될까 봐 걱정이 돼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되고 또 법원에서도 그럼요. 그런 예. 것들까지도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있습니다. 조 의원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계속 그 민주당에서 검찰 조작 수사 아니냐, 소설 아니냐, 내가 이걸 모두 지어냈다면 등단했을 것이고, 근데 내 증언이 아니라면 위증죄로 본인을 고소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라고 했더니 민주당은 이런 걸 하나하나 답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상대당 입장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상대 당이어서가 아니라요. 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씨 지금 각종 이야기를 다 하고 예.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칫 무엇인가를 반박했을 때 진실게임 양상으로 불거진다면 더더욱 난처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었던 어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비리란 말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과거의 개인 비리에 당이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심란할 겁니다. 당혹스럽고요. 6시간 뒤에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되는데 그에 앞서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일치하지 않겠다, 재판에서 증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 속보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런 정쟁 보려고 나라를 건국한 게 아닐 텐데 라고 좀 씁쓸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네요 라고 의원들 비판하셨고요. 빈쌀만해요. 일론 머스크 여야를 떠나서 국익이 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조두순이 학교 옆으로 이사 간다니까 말도 안 된다.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이 초등학교에서 300m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사할 때마다 여러 뒷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 4개 모두 감사드립니다.